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 고문자 보존 연구소. 고대 언어학자 이도현은 평소처럼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고조선 유물의 문양을 비교하며 문서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고대 교류 프로젝트의 마지막 분석 단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날도 변함없이 좁은 연구실 책상에 고대 토기 이미지들과 문양 분석표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이자 은사인 에바 클라인 박사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황갈색의 석판 조각이었고, 그 위에는 모래바람에 다른 듯한 고대 문자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판 아래에는 클라인 박사가 손글씨로 덧붙인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욕단의 자손들은 동쪽 산으로 나아갔고, 해 뜨는 곳에 돌문양과 언어를 지닌 자들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이도현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전율이 몸을 훅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병상에 누워 계시던 증조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 또렷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사막 너머 동쪽 산에 있다. 언젠가 내가 밝혀야 한다. 그는 그 말을 오랫동안 신화이자 가족만의 전설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듯한 이 문장은 그 말을 다시 현실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석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직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고대 기록이 아닌 잊힌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이도현은 그날 밤 연구소를 홀로 지켰습니다. 연구실 조명 아래 펼쳐놓은 석판 이미지를 바라보며 그는 눈앞에서 점점 명확해지는 퍼즐 조각들을 조용히 연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조선 와당의 반복 문양과 중동 문자의 대칭 구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그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형제의 언약, 동쪽 산, 돌문양이라는 단어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실제했던 역사적 만남의 기록처럼 느껴졌고, 그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증조부가 남긴 말에 자주 회의적이었습니다. 과학과 논리가 지배하는 학문 세계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동쪽 사막 너머에 있다는 유언은 낭만적 상징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천 년 된 석판에서 정확히 그 지점을 가리키는 듯한 문장을 발견하자 무시해왔던 말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책상 한쪽에 놓인 와당 이미지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문양 구조가 어딘가. 이 석판의 구성 방식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복되는 곡선, 일정한 간격으로 나뉜 문단형 기호, 그리고 중심에 위치한 상징의 형태까지. 그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석판의 문장이 가리키는 것이 진짜라면 자신의 사명은 그것을 해독하고 잊힌 역사의 실마리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석판의 문장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도현은 석판에 새겨진 문장의 언어적 구조와 문양 패턴을 정리한 분석표를 들고 서울대 인류언어학과 강혜림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유학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였으며 현재는 AI 기반 상징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대 문양의 의미 체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학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석판 문장의 이미지와 고조선 유물 사진을 내민 도연에게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닮은 게 아니야. 구조가 언어야. 반복 규칙, 대칭성, 문장 단락의 구분까지 이건 누군가 의미를 담기 위해 만든 상징 체계야. 도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설이 처음으로 타인의 입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림 교수는 이어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석판 문장의 배열은 고조선 초기 와당 문양의 패턴과 82% 이상의 구조 유사성을 보였고,
특히 형제, 동쪽, 산이라는 특정 개념을 상징화한 배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보며 다시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연구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우연이 아니라 언어와 기억의 연결, 그리고 문명 간 교류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분석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도현과 강혜림 교수는 한국고대문명학회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초청되어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고조선 유물 문양과 고대 중동 문자 구조의 비교 연구였고, 학계 내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예고하는 주제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와당 문양과 고대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나란히 비교한 슬라이드가 화면에 등장하자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석판에 등장한 형제의 언약, 동쪽 산, 돌문양 등의 표현이 실제 문양과 구조적으로 대응된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일부 학자들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중견 교수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유사성은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징 구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참석자는 더 노골적인 비판을 던졌습니다. 성경 속 욕단과 고조선을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족주의적 신화에 기반한 비학문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욕단이 고조선의 조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판의 문장 구조와 고조선, 문양이 의미 단위의 구성 방식에서 매우 정밀하게 대응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박수는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몇몇 학자들은 다가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축적된다면 이 연구는 문화교류사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외롭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단지 새로운 학설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잊힌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이도연은 발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독일 연구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행정 담당자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가 전한 소식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에바 클라인 박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에 위치한 유대 사본 보관소를 방문한 것이었으며 이후 그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얼어붙은 채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메모 한 장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단군 신화보다 훨씬 오래된 기억이 그 안에 있어요. 이름조차 생소했던 하딘. 그는 처음엔 그것이 고대 유대 문화에서 유래한 인명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보다 오래된이라는 단서가 그의 뇌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클라인 박사가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로 향했는지, 그리고 왜 하딘이라는 단어에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를 떠올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는 며칠 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유대 사본 보관소,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하딘의 흔적.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텔아비브 외곽에 위치한 고문서, 보관소에서 에바 박사의 열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담당자인 엘리 카츠 박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도연이 박사의 제자라는 사실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엘리는 말없이 그를 서고 깊은 곳으로 안내했고 조심스럽게 고대 문서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황갈색 양피지의 고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혼합된 언어로 쓰인 이 문서에는 단 한 문장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하딘이라 하였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도연은 숨을 삼키며 손끝이 저릿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문서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여인과 하나 되어 동방의 산 아래 새로운 종족을 낳았도다. 그들이 전한 돌의 문양은 언약의 증표가 되었고
해 뜨는 곳에서 말없는 기억으로 이어졌도다. 이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인간 여성과 결합해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분명히 한국의 단군 신화와 핵심 구조가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환웅이 웅녀와 혼인의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 고대 유대 문서와 한국 신화가 서로 다른 문명에서 전해졌음에도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 떠오른 퍼즐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단순한 신화의 유사성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고대에 실제 있었던 문화, 전파나 집단 이동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조선 유물의 문양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서울에서 예림 교수와 함께 수집했던 와당 문양 사진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 갈래 선이 교차하는 중심대칭 구조를 가진 와당 이미지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문서 속 돌의 문양 설명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호텔방 창문 너머로 예루살렘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클라인 박사의 행방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딘,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고대 인명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의 문화적 기억이자 전승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국한 이도연은 곧장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조선 초기 청동기 유적이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들어 학계의 집중 발굴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에서 운영 중인 발굴 현장에 협조를 요청한 그는 박현우 교수의 안내로 유물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안개 낀 계곡과 그 아래로 고요하게 드러난 석실과 토기 조각들. 이도연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마주하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발굴 도구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그는 마침내 고조선 와당 더미 속에서 놀라운 문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양은 이스라엘에서 본 하딘 문서 속 돌문양 묘사와 석판 문장의 배열 구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반복되는 삼중 곡선, 대칭을 이루는 축의 중심부에 새겨진 마른 모형 기호, 그리고 이를 감싸는 셋의 선,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 기억, 언약의 시각적 언어였습니다. 그는 흙을 털어낸 와당 조각을 두 손에 조심스레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문서를 읽으며 느꼈던 전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문양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예림 교수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양을 스캔하고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문양 역시 정보 전달을 위한 상징 언어로 해석 가능한 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느꼈습니다. 하딘이라는 이름, 그 문자의 언약, 그리고 돌문양.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보다 잊히지 않은 기억, 그 자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원된 와당 문양들을 디지털로 정리한 이도연은 강예림 교수와 함께 분석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문양의 각도, 상징의 배열, 의미 단위의 구획 방식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의도를 담은 기억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림 교수는 분석 자료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야. 언어야. 돌 위에 새겨진 문장이고 이 문양들은 누군가가 후대에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약속이었어.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딘이라는 이름과 형제의 언약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약속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문명과 민족을 잇는 연결고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클라인 박사의 실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딘에 대한 열람 직후 사라졌고 남긴 마지막 노트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기억은 유물보다 오래 간다. 언어는 피보다 먼 길을 간다. 이도연은 연구 노트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적하고 있는 것은 혈연도 국경도 아닌 시간을 관통해 이어지는 의미였습니다. 와당에 새겨진 기호 하나하나가 단군 신하와 욕단의 설화 하딘의 이름과 맞물리며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그것을 풀어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성의 발굴 현장을 홀로 다시 찾았습니다. 별빛 아래 조용히 놓인 돌문양 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는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이건 언어고 약속이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야. 며칠 뒤 이도현과 강혜림 교수는 그간의 여정을 정리한 연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딘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신화적 상징인지를 명확히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대 중동 설화와 한민족 창세 신화 간의 구조적 유사성과 양, 문명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양의 체계를 문화 전파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언어와 문양, 상징과 기억이 모든 것은 과거를 잇는 조용한 강물처럼 한 민족의 뿌리 속에 흘러간다. 이 보고서는 여러 학회에 제출되었고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협업 제안을 해왔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증거 부족과 해석의 주관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계의 중심부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기억을 복원하고 문명의 흐름을 되짚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혜림 교수와 함께 후속 연구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에바 클라인 박사의 실종과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측 연구자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종종 서울 연구실 한켠에 놓인 작은 와당 조각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문양 하나하나가 단순한 흙의 흔적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과 전승의 언어로 구성된 문화적 암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딘의 이름은 단지 고대 문서 속 인물이 아닌 우리가 이어가야 할 기억의 상징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이도현의 내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고고학적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의 뿌리에 깃든 기억의 언어를 찾아낸 듯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고대 문서와 와당 문양, 분석표와 해석 노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이도현은 더 이상 과거를 자료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욕단의 동방 이주 설화와 단군, 신화가 구조적으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예림 교수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연구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예림아,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건 단지 기원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 그 대화는 이도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군 신하와 하딘의 기록, 와당의 문양과 형제의 언약.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닌 기억의 계승이었습니다. 단절된 역사 속에서 문양은 언어로, 상징은 기억으로 살아남았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연구 노트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잊는다. 하지만 기억된 상징은 시간보다 오래간다. 하딘은 그 상징의 이름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밝히는 연구자가 아닌 미래를 향해 기억을 전하는 전승자로서의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자신이 평생을 걸어온 이 길이 이제 단순한 학문을 넘어섰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해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잊혀진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울의 한 중학교 역사 수업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는 하딘의 이름과 돌문양의 언약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문양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언어이고 마음을 잇는 약속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학술 연구 외에도 대중 강연과 다큐멘터리 자문, 전시 기획 등에 참여하며 기억의 언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고조선의 문양과 하딘의 흔적은 단순한 신비로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이 어떻게 기억을 나누고 이야기를 남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길 바랐고 또 누군가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와당 조각은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도연은 그 조각이 품고 있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